자, 로그인을 지금 안 했을 때 화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그인을 했을 때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이게 노출 제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은 거 또 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이거. 그리고 치환 문자열은 이거를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눈으로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그냥 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솔루션이잖아요. 솔루션인데 보통 다른 솔루션들은 솔루션에서 프로그램을 막 수정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프로그램을 막 다분석을 해야 돼요. 거기에 돌아다니는 변수들이라든지 그 로직이나 이런 걸 다 알아야 간신히 프로그램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홈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치환 문자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치환 문자열의 그 패턴만 아시면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값들, 그런 걸 갖다가 여기다가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비교를 해서 노출 제한 설정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응용하실 수가 있게 되세요. 그거를 이제 치환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우선 노출 제한 설정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면, 페이지 편집에서 F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이게 로그인 박스인데요. 여기 모두 보기라는 게 있어요. 모두 보기. 요거를 탁 누르시면 그때서야 이제 감춰져 있던 내용이 다 나와요. 얘도 노출 설정이 되어 있고 얘도 노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인에도 노출 설정이 되어 있고 로그아웃에도 노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볼게요. DIV를 클릭을 해보면 이쪽에 DIV 노출 제한 설정, 여기가 그 노출 제한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항상 노출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보통 무조건 딱 만들면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고 여기에서 일반 회원 이상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방금 이 DIV는 이제 일반 회원 이상일 때만, 그때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이 제한이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 DIV를 볼까요? 자, 여기도 체크가 해제되어 있죠. 가보면 비회원만, 그러니까 로그인을 안 했을 때만 그 DIV가 보이는 거예요. 노출 제한 설정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개념이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런데 조건이 무궁무진해요. 조건이. 그냥 회원 로그인 권한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 그것뿐만이라면 얘도 사실은 그렇게 회원 가치가 높지 않은데, 이게 조건이 거의 제한 없이 여러 가지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메뉴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실전에서 이제 쓰이는 방법,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이미지와 요 이미지와요, 포트폴리오 요 이미지가 달라요. 메뉴마다 다 다릅니다. 이 이미지들이. 그렇죠? 요 이미지를 다르게 만드는 방법에 노출 제한 설정하고 그리고 치환 문자열, 그 두 가지를 다 조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거를. 자, 여기는 이제 레이아웃 영역이죠. 여러분들. 자, 레이아웃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이아웃 영역인데, 여기는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그냥 요 이미지 있죠? 예, 요 이미지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아웃 편집하시려면은 요 레이아웃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겨울용 레이아웃, 아까 기본 레이아웃을 설정했죠. 이걸로 이번에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비주얼 배너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비주얼 배너 아세요? 비주얼 배너 모르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비주얼 배너 이미지를 여러 개 올리면 이 롤링이 돼요. 그런데 메뉴마다 달라지게 하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이게 메뉴마다 달라지게 하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주얼 배너를 제가 제거를 하고 그냥 이미지로 바꿔버리겠습니다. 비주얼 배너에 대한 설명은 궁금하시면 제가 이따가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복사를 해서, 아무거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게 없나요? 예.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 위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요 이미지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사이즈는 그냥 100%로 편의상 이렇게 하고, 실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가 다 똑같잖아요. 하나밖에 안 넣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메뉴마다 한 3개 정도만 테스트로 해볼게요. 3개 정도만 교육용으로. 그리고 이미지를 좀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를 복사를 해서요. 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3개를 다 붙여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이제 다른 걸로 3개를 서로 다르게 그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실제 화면을 보면 당연히 3개가 다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요 첫 번째 메뉴일 때 요게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메뉴일 때 요게 나오고, 세 번째 메뉴일 때 요게 나오는 제한을 걸어줍니다. 제한을. 그 제한을 걸어주려면 아까 div를 클릭을 하고 이 노출 제한 설정이라는 거를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선택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페이지가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선택하려면 눈 빠집니다. 게다가 페이지가 밑에 하나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또 찾아서 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치환 문자열이라는 걸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우선 형태를 먼저 짜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출 제한 설정을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치환 문자열 설정이에요. 이 div를 클릭하고 어떤 조건일 때는 얘가 나오고 어떤 조건일 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중괄호를 열고 닫고요. 그리고 좀 복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대문자로 AY 그리고 사이트 페이지 인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대괄호를 열고 FID라고 적고 대괄호를 닫고, 그리고 중괄호를 이제 아까 닫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는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메뉴일 때 다시 메모하시겠어요? 네. 첫 번째 메뉴명을 거기다가 메뉴 코드를 딱 적어주시면 그 메뉴일 때 이제만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치환 문자열에 대한 패턴은 중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앞에 대문자로 AY, 뭐 GV, AV 몇 가지의 이제 코드들이 있어요. 몇 가지의 헤드 이름이 있는데 그런 값들을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다 변수 이름을 적고 하면 여기에 그게 치환 문자열이 세팅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코드 값을 찾기 위해서는 페이지 관리로 가셔서 이 파일명 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룹 번호라고 나오거든요.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메뉴가 뭐였죠? 잠깐만요. PC 메뉴 들어가서 홈페이지 제작 1, 2, 3인데 네이버로 아까 바꿨죠? 다시 원위치 시킬게요. 원위치 하시는 방법은 저장하시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확인, 저장. 자, 첫 번째 메뉴가 파일명이 마우스로 올리면 277038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다가 277038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똑같이 아까 그걸 복사를 해서 두 번째 게 뭐죠? 유지관리력 277037. 세 번째 거는 277039.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화면을. 자, 여기 첫 번째 아까 이미지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이렇게 이제 노출이 제한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치환 문자열을 설명을 드리면서 다른 솔루션에서는 많은 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 홈료 솔루션은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설명드린 게 그 치환 문자열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그 치환 문자열을 제가 요게 그 치환 문자열의 패턴인데요. 여기에서 이게 프로그램의 변수예요. 사실은 이거를 뜯어가지고 개발자들이 보면 다 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 패턴들을 좀 이렇게 매뉴얼을 통해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매뉴얼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매뉴얼 정리해서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정리해서 올릴 건데 앞으로 개발자 교육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익혀놓으시면 저런 식으로 노출 제한하는 것과 치환 문자열을 통해서 좀 더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프로그래머 없이도 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출 제한 설정과 치환 문자열 그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게시판 편집하는 시간에 다시 나올 거예요. 요 기능이.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을 만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 상담 관리에 들어가시면요. 요게 상담 관리라고 해서 상담형 게시판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이제 써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담이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뭘 알아야 되죠, 고객의? 예, 맞아요. 연락처 정보, 전화번호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게 좀 원활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뭐 한두 개 정도 들어오는 거라면 할 수 있지만 많이 들어와요, 이제. 활성화가 돼서.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상담 게시판을 딱 들어가서 여기에 전화번호나 이제 뭐 이메일 그게 나오고 바로 전화하거나 클릭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없어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게 그게 없다면 그걸 만들어야겠죠. 어떻게든. 돈을 주고? 아닙니다.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 그 정도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들으시고, 아, 이렇게 게시판을 마음대로 내가 만질 수가 있구나. 라는 것만 오늘 이해해 가시면 저는 매우 만족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여기 작성자 옆에 전화번호를 하나 넣고 싶단 말이죠. 클릭을 하는데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F를 들어가서 수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거 여기서 이제 수정하시면 나중에 재설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거 몇 번 그렇게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담형 게시판의 항목만 바뀌는 거지 다른 게시판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I를 누르시고 인풋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이 될 때 그때 편집하시는 거예요. 자, 작성자 등록일 사이에 이거를 클릭을 해서 칸을 클릭을 하고 복사를 하시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셀 편집하시는 방법이에요. C를 클릭을 하고 칸 편집 눌러서 복사 그리고 칸을 다시 누르시고 칸 편집에서 붙여넣기 왼쪽에 확인. 그러면 등록일이 이제 하나가 복사가 돼서 붙였죠. 그래서 이거를 휴대폰으로 바꿀 거예요. 글자 바꾸는 겁니다. 그냥 칸을 하나 복사해서 붙여놓고 글자를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칸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그러면 하나가 또 생겼죠? 이제 프로그램 작업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가 원래 프로그램이거든요. 클릭을 하시면 게시물 항목이라는 거에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작성이라는 걸 선택이 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에 예, 휴대폰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속성은 전화번호 형식이에요. 전화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이 들어가고 실제 화면을 눌러보시면 휴대폰 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입니다.
입력상자, 뭐 버튼 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눌렀을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단 말이죠. 그건 뭐죠? 누른다는 얘기는 버튼 링크, 그렇죠? 버튼 링크 넣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클릭을 해보니까 밑에 링크라는 걸 찾아보니까 여기 링크 설정이 있네요. 그래서 링크 설정 보니까 링크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는 기본 링크라는 게 있어요. 기본 링크 누르시고 여기에 SMS 전송 이걸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그때서는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항목마다 링크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거를 이제 그 응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동영상을 재생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세요. 응용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게 이제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냥 휴대폰 아이콘으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보이긴 보여야 되니까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풍선 도움말로 전화번호가 뜨게 하고 싶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아이콘이 있어야 되니까 보통 아이콘은 이제 저희가 그 회원관리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휴대폰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걸 그냥 그대로 제가 따서 쓸게요. 주소만 아시면 되세요. 요 휴대폰의 주소, 아이콘의 주소 여기까지만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휴대폰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출력 속성이 전화번호가 아니라 그냥 사용자 정의로 바꾸시고요. 여기다 이미지 URL을 넣으시면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으로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클릭하면 이제 열리고요.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풍선 도움말로 전화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치환 문자라는 게 또 쓰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요거는 이제 태그를 좀 아셔야 돼요. 태그 중에 타이틀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타이틀. 속성이죠, 속성. 태그의 속성에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틀은 따옴표를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여기에 치환 문자열 어떤 거? AV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AV라는 거는 이제 게시물의 항목 정보를 담고 있는 건데요. AV하고 폰 2. 이렇게 이제 이 이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알 수 있도록 매뉴얼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식자화면에서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메일 넣는 거 똑같이 하실 수 있겠죠? 같은 방식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고 게시판을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게시판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몇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를 아셔야 되냐면 요소,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 게시판의 구성 요소가. 처음에 이제 입력상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게시물이 등록되려면 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글쓰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력상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입력상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버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장이 되면 이런 항목이 들어가요. 게시물 항목. 그래서 게시물 입력상자, 그리고 버튼, 게시물 항목. 요 세 가지를 계속 그냥 갖다가 붙여놓고 뭐 복사해서 넣고 그냥 넣고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그 위치에 맞게끔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게시판은 많이 좀 익숙하게 봐오셨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흉내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배치를 하신 다음에 배치하는 방법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뭐 이 C를 클릭을 하고 이쪽에서 게시물 항목을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하고 출력 속성 정의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해서 마지막에 폼이라는 게 그 마무리가 되는 이제 항목이 마무리가 되는 그 구성 요소인데요. 게시물 입력상자, 버튼, 게시물 항목, 그 다음에 폼. 그 네 가지가 게시판의 구성 요소예요. 그리고 회원 가입하실 때, 회원 정보 수정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회원 입력상자, 버튼, 그 다음에 회원 항목, 그리고 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록에는 목록 폼이 들어가고요. 이게 파란색 점선 있죠? 이게 목록 폼이에요. 폼입니다. 폼. 점선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쓰기. 얘도 폼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편집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점선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폼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구성 요소의 조합이면
게시판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항목을 바꾸는 걸로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쓰기 폼 만드는 걸 먼저 이제 시작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쓰기 폼인데요. 메인 페이지에 빠른 상담 신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빠른 상담 신청 폼을 거기다가 탁 붙이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고객들이 들어와가지고 상담 신청 받고 싶은 사람들은 휴대폰 번호 딱 넣고 저장 누르면 상담이 날아가니까 그걸 하는 방법으로 쓰기 폼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지금 게시판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메인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박스를 제가 하나를 지우고요. 요 게시판을 지우고 여기에다가 빠른 상담 신청 폼을 넣을 겁니다. 페이지 편집 누르고 그리고 요거를 잘라내기 할 거예요. 지워버릴 겁니다. 지운 겁니다. 잘라내긴 했지만. 그리고 이 위에다가 빠른 상담 신청 폼을 넣을 겁니다. D를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기타 여기에 없네요. 기타 말고 다른 데인 것 같아요. 게시판에서 기타 여기 상담 신청하기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 폼이 생겼어요. 하나가 여기에. 그리고 실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냥 여기다가 관리자 뭐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만 넣고 확인을 누르면 그 상담 신청 게시판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를 좀 받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입력 상자를 넣으면 되는 거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줄을 더 추가할 거예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줄을 복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줄을 붙여넣기 할 거예요. 줄 편집에서 붙여넣기 아래쪽에 그리고 여기는 내용이라고 바꿀 겁니다. 메모하죠. 요구사항 메모 그리고 이 입력 상자를 클릭을 해보면 휴대폰 번호를 복사했기 때문에 여기 폰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용으로 바꿀 거예요. 내용 1 내용 입력 상자가 3가지가 있어요.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하나 1번이고요. 요 저장값, 사용자 값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이거 지우고 입력하는데 여러 줄짜리를 입력 상자를 넣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요거는 한 줄짜리고요. 여러 줄짜리는 텍스트 에어리아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누르십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를 지우세요.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상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화면을 보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되죠. 한번 신청을 해볼까요? 확인 누르면 메시지가 뭐 나오고 다시 홈페이지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담관리 들어가 보면 여기에 방금 제가 신청한 빠른 상담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놓고 지금 입력 상자만 하나 추가했잖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처음부터. div 이미지로 되어 있는 div를 복사해서 여기에다 붙여넣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지울 겁니다. div에서 모든 내용 삭제, 내용만 삭제. 그리고 여기에 표를 하나 넣을 거예요. 표. 클릭을 하고 테이블 편집에서 몇 줄짜리일까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죠. 2칸. 5줄에 2칸짜리. 확인. 그러면 이렇게 작은 표가 생겼네요. 이거를 표는 100%로 잡아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100%로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로 사이즈를 100%로 잡아주시고 다시 수정하시고 요 칸의 사이즈를 50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짧게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이제 글자 텍스트 넣기, 그렇죠? 이름, 그리고 휴대폰, 내용, 그 다음에 버튼을 넣을 겁니다. 버튼은 넣었는데 그냥 편의상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십시오. 그 쓰기 페이지 가시면 버튼이 있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그냥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울 거예요. 칸을 지우고 병합을 시킬 겁니다. 칸을 다시 누르시고 여기에서 칸을 병합하는 게 있어요. 가로 두 칸을 합쳐라.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됐고, 이거를 가운데 정렬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 상자를 하나씩 넣으면 되겠죠? 요거를 클릭을 하고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게시판 도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항목을 넣을 수도 있고 입력 상자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입력 상자 클릭하시고 어떤 걸 넣어야 되죠? 이름이죠, 이름. 네. 이름은 여기 이제 그 작성자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작성자. 글쓴일까요? 아, 등록자 이름. 네. 여기 있네요. 등록자 이름. 클릭을 하시고 텍스트 한 줄짜리 입력 상자 저장. 보이지 않아요. 이게 속성이 지금 선을 없애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입력 상자는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 아, 여기서 입력 상자에 선을 넣고자 하시면 여기 다른 이제 샘플 입력 상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걸 그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선이 이제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그때부터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등록자가 아니라 휴대폰이죠. 휴대폰. 그리고 저장.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이제 했던 대로 입력 상자에서 처음에 셀을 누를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테이블이나 div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입력 상자든 버튼이든 뭐든 누르면 그 설정되어 있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되는 거라서 화면이 약간씩 달라요. 그거를 좀 이제 감안하셔야 됩니다. C를 눌렀을 때는 이쪽에서 새로운 걸 추가하실 때는 여기에서 게시판 도구에서 입력 상자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내용 1.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아 확인. 그러면 이제 내용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입력 상자 들어갔죠. 버튼 들어갔죠. 그럼 뭐가 빠졌죠? 아, 그거는 패스입니다. 자동 방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폼이 빠졌어요. 폼을 설정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버튼을 눌렀을 때 전송이 되어야 돼요. 서버 쪽으로. 그래서 폼을 설정하는 방법. 폼이 어디에 있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죠? 여기도 있고. 근데 얘는 없잖아요. 얘도 만들어야겠죠. 만드는 방법. 여기에 이제 빨간색 div를 클릭을 하시고 div 기본 정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시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게시판 관련을 누르시고 상담형 게시판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쓰기 이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쓰기.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반드시 입력 받으셔야 되겠죠.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럼 여기서 등록하시는 겁니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름, 그 다음에 휴대폰 어디 있죠? 더 밑에. 아, 예. 네. 아, 좀 말 잘 듣습니다. 여기 두 개 체크하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그 필드명이 나오는데요. 확인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폼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약간은 다를 겁니다. 이름. 벌써 좀 다른 게 있죠. 여기에는 지금 이름이 회원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이 찍혀 있는데 여기는 안 찍혀 있잖아요. 어떤 게 편할까요? 찍혀 있는 게 편하겠죠.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름 홍길동, 휴대폰
010 내용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또 달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폼을 만드실 때는 요거 아까 폼 만드실 때 요거를 폼 출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폼 출력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메시지도 안 나왔죠. 그리고 목록 페이지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제목도 이렇게 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설정을 여러분들이 다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게 목록 페이지로 가면 안 되는지 그거는 이제 운영하시는 방침에 따라 달라요. 이 목록 페이지는 여기에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고객들 전화번호 다 봐버리니까 이 목록 페이지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담관리 프로그램에는 읽기 권한이 관리자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못 들어오긴 하는데 등록을 한 다음에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고객이. 그래서 홈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을. 그런데 지금 이제는 홈 말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전환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왜 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청하자마자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하는 것도 해볼 거고요. 다시 메인 페이지에 그 쓰기 폼으로 갈 겁니다. 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선 이 폼을 클릭을 해보시면 밑에 쪽에 기본 설정 수정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아까 이제 목록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본 설정 수정을 누르시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Submit Who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홈으로 체크하시면 저장하고 홈으로 갑니다. 홈으로 가는 이유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다른 전환 페이지로 감사합니다. 고 나오는 안내 페이지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럴 때는 페이지 이동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전환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에 이미 시스템 쪽에 아마 전환 페이지라는 게 있을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는 메시지 띄우는 거.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폼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결과 메시지 선택해 주시고 글자를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신청한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 실제 화면을 가보면 상담 관리에는 이렇게 게시물 제목이 없습니다라고 나올 겁니다. 요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HD라고 나와요. 이것도 이런 입력 상자 중에 하나예요. 다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걸 이 폼 안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그 해당하는 입력 상자에 써져 있는 값이 넘어가면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입력 상자는 어떤 항목일까요? 이 도서 상품권을 갖고 왔으면 바로 막 어떻게든 대답하시려고 할 텐데. 제목 입력 상자예요, 제목. 거기에 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이유는 제목이 값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없다라는 표시인데요. 이거는 제목 입력 상자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제목 입력 상자고 그리고 그 입력 상자에는 항상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메인 페이지에 빠른 상담 신청이니까 그래서 제목을 좀 달리 해볼게요. 여기 상담 관리에 보시면 빠른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메인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렇게 넣어볼게요. 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게시물 입력 상자 선택하시고 제목까지는 똑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줄 입력 상자는 텍스트, 여러 줄 입력 상자는 텍스트 에어리어, 그리고 뭐 선택 상자, 체크 상자 다 있죠. 그럼 여기서 안 보이는 건 뭘까요? 네, 잘하시는데요. 히든입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은 그 히든의 입력 상자는 들어가 있지만 값이 안 들어가 있어요.
값이. 그래서 그 값을 넣는 방법. 아까 여기에도 값이 비어 있었죠? 그거를 넣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쭉 해볼게요. 이름 클릭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회원 정보에 기록한 본인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넣는 방법. 클릭하시고 여기 저장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저장값, 화살표하고 사용자 값으로 바꾸세요. 사실은 여기서는 사용자 값으로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보통 다 이걸 쓰거든요. 저장값, 사용자 값 한 다음에 여기에 회원 이름을 넣어라 라는 거를 치환 문자열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치환 문자로는 세 가지 나왔어요. mv 언더바 name, mb name. 이렇게 하시면 사람 이름을, 회원 이름을 딱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입력 상자에다가.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실제 화면을 볼까요? 이렇게 관리자가 들어갔죠?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저장값, 사용자값 바꾸고 MV 똑같이 회원 정보는 MV예요. 그리고 폰, 모바일이라는 게 이제 아마 필드명일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확인. 그러면 여기에는 휴대폰 번호가 찍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특별히 어떤 치환 문자를 쓸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적으시면 되세요. 저장값, 사용자값,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실제 화면을 보시면 근데 보고 싶은데 안 보이잖아요. 히든 입력 상자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크롬의 요소 검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잠깐 그냥 텍스트로 바꾸세요. 그리고 실제 화면 딱 보면 들어가 있죠. 입력 상자에.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리기를 하시면 그게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되실 거니까 되는데 더 전문가 교육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소 검사라는 걸 써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세요. 확인 버튼 이 다음에 HD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인 버튼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누르시고 그 위에서 요소 검사라는 걸 해보시면 이렇게 여기 페이지에 찍혀 있는 태그가 쫙 나옵니다. 이 중에 보시면 여기에 메인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라고 보이죠? 예. 이렇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메시지 나오고 전환 페이지로 이동했고 상담관리 가보면 이렇게 메인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폼에서 설정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사실은 이렇게 이거를 개발하는 쪽 회사에서는 이렇게 전환 페이지 설정까지 잘 안 해줘요. 그냥 신청 받고 메시지 띄워주고 메인으로 가는 것까지만 합니다. 전환 페이지 설정을 저희도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워낙 저희한테 많이 이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전환 페이지는 필수라서 저희가 그렇게 딱 기본에 포함을 시키지만 다른 회사들은 다른 개발자들은 귀찮아서 그렇게 잘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더 정교하게 솔루션을 가지고 더 정교한 홈페이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렇게 하시면 무엇보다도 고객들이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고객들께. 더 뭔가 체계적으로 일하는 회사 같고 상담 신청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환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 소비자의 어떤 구매는 심리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쓰기 폼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기 폼을 조금 이따가 보기 폼을 이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게시판에 보기 폼.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시 30분부터.